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 쇄신에 우리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두고 내홍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나 권지웅 전 비대위원 등 8명이 민주당 내 돈봉투 의혹이나 아니면은 김남국 의원 논란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자 내부 공격이 또 있었죠. 공감대 형성은 된 것 같은데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자는 결의안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형식보다는 좀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 나왔고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총회에 참여하셨던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넘는 적대와 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하고 의견을 모았고요.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그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의안 채택 대신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다,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라는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을 좀 보호해주자라는 노력이 무산됐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민주당의 노력에 좀 축소시켜서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또 의원총회 이후에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인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부당한 내부 공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의견 표명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학생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대표가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력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공격을 반대하는 브리핑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내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카톡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금 폭력에 가까운 폭언을 듣는다든지 욕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고소, 고발 등도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색출한다 이 사태 때부터 조금 내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은 됐었는데 사실 이원욱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김남국 늪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조금 많이 내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밖에서 보는 입장인데도 이 내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문자를 받았을 때 주변의 좀 반응이나 분위기 실제로 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삼가야겠죠.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원욱 의원에게 좀 도를 넘는 지나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당에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원이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그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다 강성 당원이라고 몰아가는 거는 또 일부의 잘못된 좀 프레임화 공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그럼 최 의원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 내부에서도 집안 싸움을 중단하고 좀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당 측에서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의 혁신 방안 중에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전 너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밀어주는 것도 저는 민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근데 이 좀 강성 팬덤 지지층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 팬덤 정치를 잘 끌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 당내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 내에서 또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팬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을 드리자면 사실 뭐 지지자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팬 없는 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왜 악마화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일부 인사들이나 아니면 반대 진영에서 민주당의 그런 지지자들을 저는 좀 악마화하려는, 곡해하려는 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수지 시의원께서도 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 뭐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좋은 팬, 나쁜 팬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팬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언론이나 좀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분은 혹시 팬이 좀 있나요? 팬덤이 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백일영 방송을 대변인은 보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잘 네,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로 또 댓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그 집시법 개정안은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를 하고요.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예고한 후에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적극 해석하겠다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야 공방이 뜨거운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 두 분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안 대변인님. 네, 사실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검열하고 사전에 허가하겠다라는 것이 좀 반헌법적인 발상이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사전에 통제하겠다라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노조를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공교롭게도 좀 올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화답을 했습니다. 화답을 했지만 당장 위헌 논란이 일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선언적이었던 것이라면서 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인지, 국민의 자유인지, 정권의 자유인지 묻고 싶고요. 공권력을 앞세워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의 자유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울면서 봤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의 배경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았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국민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국민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막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통제할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독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자유를 제한하려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집회 시간이라든지 정말 이게 위험하다라고 상황이 예상되는 집회만 사실 막겠다는 거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국무총리실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게 합법적인 한에서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게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그렇게 너무 악법이다라고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공권력이 이렇게 대응할 때 뭔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행과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의미고,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모두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는 시도인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불법적이고 정말 위법적인 시위에 관해서만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네, 같은데요? 뭐 위험한
대한 그 우려가 드는 집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경찰이 그런 우려가 드는 집회에 대해서 막으려고 이제 의견을 냈을 때 대법원에서 다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는 그 자체, 의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시법 개정을 국민의힘에서 다시 꺼내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반박을 하면 네. 사실 안기령 부대변인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노조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 앞에 도로에 이 밤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장장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된다면은 음주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고성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과 국가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이 당과 국가의 정부에서 조금 노력을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집시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선언적이었던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그 민주노총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조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 집권 여당이라면 화합과 통합을 말해야지 뭐 불법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코너가 신설된 이래로 이렇게 집시법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렇게 벌여가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거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일방 추진을 조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어제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이른바 그 선관위 1, 2인자가 나란히 동시에 사퇴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퇴는 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단순한 아빠 찬스나 고용세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자,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이게 뭐 고용세습위원회다 아니면은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벌써 6건이나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5급 이상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혹시나 고구마 줄거리 캐듯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까지 일단은 자체 조사를 좀 하고 있겠다고 말한 상태이고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필요하다면 수사기관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급 이상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6급 이하도 같이 엄마 아빠가 혹시나 선관위 출신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부도 함께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년들 민심이 그야말로 뿔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최수지 의원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까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도 고위공직자로서 아마 떳떳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리 지키기가 국민 보기에 송구스러워서 자리를 내려놓았겠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철저히 조사에 임해야 하고 본인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관위가요. 헌법상의 독립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등의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정부 막바지에 취임한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관위가 후속 조치로 어떤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녀 특혜 채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자꾸 정쟁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선관위의 실무는 이번에 사퇴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선관위원장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전 정부 인사 흔들기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과도하게 선관위를 흔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장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는 이게 셀프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로 넘어가지 않게 조금 막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내부에서도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제보들이 계속 당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 총선 말씀하셨지만 총선 전에는 조금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해킹 관련해서도 네. 조금 많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고 네, 있습니다. 큰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이 됐던 그 전세 사기 피해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피해 대상과 규모를 두고 여야 간의 미묘한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석 달 사이에 피해자가 4명이나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면은 저희 당에서는 물론 추가적인 입법 보완책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이 법안에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여야가 많이 좀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 마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완의 특별법이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다만 좀 시급한 문제니까 처리가 불가피하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피해자들이 더 빚을 지게 하지 말자, 국가가 지원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좀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면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장관이라면 법안이 미처 담지 못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할지 좀 지켜보고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자, 정작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번 특별법은 반쪽짜리다, 좀 많이 미흡하다, 구멍이 있는데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속한 추가 대책을 또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님. 네,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 회수 이 방향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20, 3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 피해가 집중돼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이거든요. 이 취약계층들을 좀 구제를 하려면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이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처럼 좀 피해자들이 더 빚을 지지 않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불거진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네. 뭐 전 정부 욕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전 정부 탓이라고 하는 거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저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보완해야 할 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뒤의 내용은 이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물론 피해 당사자들이 100%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정부 안보다 사실은 확대된 상태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랑 지방이랑 정례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미리 파악해서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비책을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방안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그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보완보다도 예방을 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